더불어민주당에는 그 이재명의 친위 부대처럼 행동하는 스크럼 짜고 서로 돌아가면서 품앗이하듯 강경 발언을 쏟아내놓고 있는 철험회 11명 있습니다. 철험회가 한때는 와해되는 듯 그렇게 보였잖아요. 김남국도 쫓겨나고 뭐 최강욱도 뭐 쫓겨나고 뭐 이래가지고 야 철험회가 얼굴 들고 다니겠어? 그랬는데 그런 위기의식이 오히려 이자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입이 아주 걸쭉해졌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참 불만이 좀 있는데요. 이걸 자꾸 막말이라고 하는데 지금 철험의 멤버들이 꺼내놓고 있는 말은 막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극언, 괴담. 막말이라고 하면은 너무 점잖은 표현이에요. 막말이 아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극단적인 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드디어 계엄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거랍니다. 언제? 내년 총선을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면 계엄 선포할 거랍니다. 그걸 철험회에 그 핵심 멤버 중에 하나인 김용민 의원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총선 이기면 계엄 선포한다. 저건 근데 그 자체로 형용 모순이 있습니다. 저건 논리적으로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아니 총선을 져야 계엄을 선포하는 거지. 이겼는데 왜 계엄을 선포합니까? 계엄 저지선. 그것 때문에 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도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 제적의석 과반 이상 150석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 그래야 계엄을 저지할 수 있다. 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거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헌법을 보면은요. 헌법 제76조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명령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긴급조치권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77조에 보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사변이 일어났다든지 또는 이제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한데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걸어가지고 김용민 의원이 내년 총선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근거? 없습니다. 아무 근거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 이 극단적인 언어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언어를 구사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쏟아놓은 말들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한 하루 인구에 회자됐다가 또 사라지니까 이제 자꾸만 더 극단적인 언어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탄핵 이야기는 몇 달 전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국민들이 탄핵 얘기해봤자 아우 시끄러워. 그래 아들 좀 꺼버려라. 아우 또 탄핵이야. 아우 탄핵 우리가 탈행이라고 그러죠. 탄핵. 최강욱이 암컷이 설친다. 대통령부를 이끌어서 암컷이 설친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가 송영길 출판 기념회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어린 놈, 건방진 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욕만 잔뜩 얻어먹고 1박 2일 끝나고 또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윤미향 지 출판 기념회에서 윤미향도 정무적 감각 빵 제로. 그 다음에 그 내용도 빵 제로. 아니 윤미향이 한참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정말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때 당 대표가 이해찬 고문이었거든요.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제가 지금 수사를 받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그 자료들 왜 우리는 다 불태웠었어.
왜 그 불태우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검찰한테 고소장이 넘어간 거야? 이렇게 지청구를 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인 겁니다. 왜 불태우지 않았느냐? 이건 사법방해입니다. 사법방해 교사,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교사인 거예요. 그런데 윤미향은 참 철이 없기는 철이 어마어마하게 없습니다. 아무튼 횡령하는 재주는 있는지 몰라도 철은 없습니다. 정치적 철은 들지 않았다. 그 얘기가 이해찬한테 얼마나 거꾸로 날아가는 화살이 될지 모르고 아무 얘기나 해버린 겁니다. 이해찬 대표님이 나한테 왜 그거를 뭐 태우지 않았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힘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나를 이렇게 쉴드를 쳐주는구나. 나는 보호받는 인물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해찬 고문이 지금 윤미향한테 전화가 가지고 이 철딱선이 없는 것은 그런 얘기까지 하면 어떻게 아마 이렇게 혼을 냈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법 방해니까 그런 겁니다. 불태워버렸지 그랬느냐. 뭐 어린 놈 건방진 놈. 뭐 암컷들이 설친다. 탄핵. 욕만 몽땅 얻어먹고 효과는 없으니까 드디어 들고 나온 것이 계엄령 얘기인 겁니다. 계엄령 얘기. 드디어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저희가 오늘 썸네일에 계엄령 시즌 2라고 말을 붙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잖아요.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사건.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터뜨려가지고 5년 내내 계엄령 문건 기무사령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것 때문에 목숨 끊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수백 명 잡아다가 조사했는데 다 무죄.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문재인 정권 내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되면 광화문 일대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원하는 그 시위와 집회가 난리가 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박근혜 정권이 기무사를 통해서 계엄령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짰다. 이게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의혹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5년 내내 울고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권 바뀌어서 지난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이제 쓱 지나왔는데 이거 백약의 무효네 탄핵 얘기도 안 먹히고 뭐 어린 놈 뭐 건방진 놈 해도 안 먹히고 뭐 암컷 설친다 해도 안 먹. 야, 뭐 마지막 뭐 없어? 그렇지. 계엄령 얘기. 그 계엄령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계엄령으로 또 술렁술렁 이렇게 막 이렇게 한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흔들어 놓을. 국민을 진짜 바보, 붕어, 가재, 개로 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계엄령 얘기 꺼내면 또 어딘가 불이 붙을까 봐. 자기네들 강성 지지자들은 이제 계엄령 얘기로 날밤을 새겠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해온 일로 봤을 때 말이야. 검찰 독재잖아. 거기가 검찰 독재. 계엄령 할 것 같아. 국민들한테 이 말이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만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드디어 그랬죠. 그 1년에 극단적인 말들이 나오다가 이제 계엄까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거를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철험회 멤버들은 이념,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도자 이재명의 팬덤 리더십 개딸들에 기대어서 극단주의로 흐르고 있다. 탈레반주의, 극단주의로 흐르고 있다. 경쟁적으로 센 이야기를 이제 해놓고 있기 때문에 계엄도 안 먹히면은 제가 철험회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통제하려고 한다. 이거 터트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반어법입니다. 또 어떤 분이 김광학 이래가 총통제 나온다고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반어법을 하는 얘기입니다.
계엄까지도 안 먹히면은 영구 집권 총통제 획책하고 있다. 우리 과거에 그런 얘기로 재미 봤던 야당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그냥 꺼내는 말이 아니고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야, 한국이 총통제한테 대만처럼. 근데 김용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개헌해야 된다. 개헌. 그 대통령 임기를 축소하는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좋아. 이 대통령 임기 축소하는 거 제가 김용민 찬성. 네, 찬성 좋아. 그런데 이왕 개헌하는 김에 거기다가 대통령 임기가 지금 5년으로 돼 있는데 4년으로 줄이는 거 좋아. 그 찬성해 줄게. 대신에 거기다가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 집어넣자고. 우리도 밀당합시다. 대통령 임기 축소 오케이. 내가 받아들일 테니까 나의 제안도 받아들여 주십시오.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한때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의회 해산권이 있었습니다. 김황식 전 총리 같은 분은 그 신문 칼럼에다가 의회 해산권 부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우리나라를 그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위급들 중에서 그 사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다 있습니다. 대통령부터가 탄핵 대상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뭐 경기지사 등등 다 주민 소환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견제 수단이 하나도 없는 그 그룹이 있으니 그게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을 옷을 벗길 수 있는 것은 유일무이하게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임기가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비리가 터져도 이게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국회의원 임기도 거의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거나 말거나 4년 동안 보좌관 9명 거느리고 연봉 수억 원씩 받으면서 4년 동안 잘 해먹고 나가는 겁니다. 도대체가 국회의원들은 특권은 산더미 같은데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제로. 빵입니다. 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포동의안 내려놓겠다고 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우리 국회의원들인데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왕 개헌 얘기가 나왔으니 이번에 개헌안 발의해가지고 내년 4월 10일 날 총선 치를 때 국민투표 겸해서 개헌안도 국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자고요. 어떻게? 좋아. 대통령 임기 줄이고 대신에 의회 해산권 집어넣자.